안녕하세요. 모토리언 박기돈입니다. 하얀 겨울에 어울리는 하얀 벤츠.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4세대 GLE입니다. 네, 사실 이제 4세대라고 하긴 하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이름이 원래는 M 클래스였죠. 그러다가 GLE로 바뀌었다 보니까 뭐 GLE로 4세대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뭐 아시고 계시니까, 자, M 클래스는 상징성도 있고 또 스토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벤츠가 M 클래스를 처음 선보인 게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런 형태의 SUV로서는 사실 처음 보인 거거든요. 처음 선보인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G바겐이 있긴 했지만 1996년도에 컨셉카를 선보이고 97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M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SUV를 선을 보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X5도 등장하고 Q7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M 클래스는 이제 실제로 그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먼저 선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 당시에 상당한 이슈였죠. 그 M 클래스라고 출시가 됐는데 이게 이름이 조금 복잡해요. 벤츠가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M 클래스가 됐는데, 이게 이름은 M320 이렇게 붙지 않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들은 S면 S320 이렇게 붙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M 클래스인데도 ML320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ML 클래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클래스 명칭으로는 M 클래스고 차명을 붙일 때는 ML320, ML400 이렇게 붙더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M320 이렇게 붙이면 BMW M이랑 좀 헷갈리잖아.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이슈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M320, M350 이렇게 붙지 않고 ML320이라고 붙었지만 클래스 이름은 M 클래스더라. 그리고 이제 1세대 때는 그 프레임 타입이었습니다. 그 아주 터프한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아가지고 프레임 타입의 SUV로 개발을 했다가 2세대 때부터 모노코크 타입으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이제 3세대를 거쳐서 3세대 때 처음에는 M 클래스였다가 중간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름을 GLE로 바꿨죠. 네, 그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전체 클래스별로 이름들을 정리하던, 호적 정리하던 그 시기였죠. 그래서 SUV들은 GLA, GLC, GLE, GLS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단 라인업이랑 같은 이름으로 클래스들을 정하고 앞에는 이제 GL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게 해서 3세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GLE로 바꿨다가 지금은 이제 풀체인지한 4세대로 돌아왔는데요. GL이라는 이름 속에도 사실은 좀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숨어 있는데요. 이 M 클래스가 출시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M 클래스보다 작은 SUV가 출시가 됐죠. 이름이 GLK였죠. 벤츠에서 그 당시에 이름을 짓던 장명법 중에 뭐가 있느냐면 K가 들어가는 이름이 있어요. K는 작은 차에 K를 붙여요. 그래서 CL보다 작은 차는 CLK, SL보다 작은 차는 SLK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이제 ML이라고 이름이 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거의 컴팩트 모델이 나오면 MLK가 될 거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MLK를 쓰지 않고 GLK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GL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G바겐하고도 나름 연결성이 있긴 하지만 G바겐이랑 또 다르게 GL이 들어가는 클래스가 새로 만들어진 게 이제 GLK에서부터인데, 그게 MLK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뭐 쉽게 안 와닿지만 미국 쪽에는 MLK 하면 마틴 루터 킹이라는 그 약자로 굉장히 쉽게 통용이 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 킹이라는 그 이름을 좀 피하자, 그렇게 해서 MLK 대신 GLK라고 이름이 붙었고, 호적 정리하는 과정에서 GLK는 GLC, 걔는 C클래스급이니까 GLC로 가고, ML 클래스였던 이름, 이 차 이름은 GLE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호적 정리가 다 됐습니다. A 클래스,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가 있는 것처럼 SUV는 GLA, GLC, GLE, GLS 이렇게 클래스가 정리가 된 거죠. 사실 지난번에 이제 GLE라는 이름이 처음 붙을 때는
사실 외관 디자인만 조금 바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형 GLE가 등장을 한 거죠.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지난번보다 휠 베이스가 80mm, 8cm가 더 늘어나면서 휠 베이스가 2995, 그러니까 3m에서 5mm가 빠지는 사이즈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X5, XC90이랑 비교하더라도 휠 베이스는 이 차가 제일 길어요. 휠 베이스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번에 먼저 출시된 것은 GLE 300D, 그러니까 4기통 2.0 디젤 엔진을 얹은 300D랑 직렬 6기통 3.0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을 얹은 450 포매틱,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이 먼저 출시가 됐고요. 지금 현재 이 차는 450인데 그 AMG 라인, 그 외관에 AMG 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앞모습에서 디자인이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 자체가 기존이랑 형태가 조금 바뀌었죠. 저는 이 그릴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AMG가 적용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가로핀이 이렇게 두 줄인데 하나로 굉장히 그 볼드한 느낌의 하나의 가로핀이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 땡땡이들도 화려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땡땡이 이거 일본말이라고 그랬는데, 네. 땡땡이 아니고 여기 육각형 모양의 장식이 화려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나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바뀌긴 했어요. 기존의 GLE가 이렇게 생긴 라인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이제 벤츠 S클래스에서부터 시작된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전 트림에 다 적용이 되면서 GLE도 앞모습이 이렇게 S클래스 헤드라이트랑 비슷한 형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벤츠의 디자인 테마가 바뀌고 있죠. CLS에서부터 A클래스로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예전에 이런 라인이 전부 다 바뀌어 가지고 좀 약간은 사각형에 더 가까운 형태로 지금 헤드라이트가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존의 GLE의 그 라이트가 예쁘긴 한데 이미 너무 많은 모델에 적용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식상한 면이 있긴 했죠.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앞모습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덜 예쁜 부분이 여전히 헤드라이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예뻤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사실 M클래스가 뭐 디자인으로 타는 차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M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떤 터프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가 그 데일라이트가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바뀐 것처럼 여기도 두 줄로 이렇게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지금 요거는 이제 AMG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AMG 형태의 A 아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도 윗부분에는 크롬으로 여기도 홈도파고 해서 장식적인 요소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차가 굉장히 터프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모습들도 잘 갖추고 있고요. 본닛 위에도 파워돔도 여기 두 줄을 큼지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M클래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장 대표적인 경쟁 모델은 아무래도 이제 X5를 꼽을 수밖에 없겠죠. 벤츠 BMW의 어떤 관계를 생각했을 때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라기보다는. 근데 X5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온로드에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SUV를 항상 지향하는 반면에 벤츠 M클래스 같은 경우는 처음 태생부터가 오프로드를 굉장히 염두에 많이 둔 SUV로 출발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그 프레임 타입이었던 것도 그렇고, 또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BMW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면 겨우 뭐 차고 조절, 차고를 유지해주는 기능, 뭐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M클래스는 제대로 차고를 높여서 험로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차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M클래스는 항상 오프로드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벤츠지만 오프로드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차다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모습은 이게 뭐 이렇게 봐서는 사실 길이 10cm 늘어난 거를 여기서 봐서 많이 길어졌다는 느낌이 들기는 쉽지는 않은데, 근데 휠베이스가 진짜 길긴 기네요. 여기서 보더라도 이게 8cm 늘어난 거, 8cm면 요만큼이잖아요. 8cm 늘어나는 거 바로 눈에 확 찾을 수는 없지만
휠 베이스가 많이 길다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들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앞쪽 오버행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휠 베이스가 전체 길이 중에서 휠 베이스가 8cm 늘고 길이가 10cm 늘면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훨씬 더 짧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타이어는 지금 휠을 요거 AMG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27550R20 피렐리 P0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리 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20인치 휠을 꽂아 놨는데도 타이어가 이만큼 두꺼워요. 와, 50 시리즈를 하니까 엄청 두껍거든요. 예전엔 20 시리즈 휠 SUV에 장착하면 오프로드에 못 들어간다라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타이어가 너무 얇고 휠은 너무 커가지고 돌 같은 거 조금만 잘못 밟으면 휠이 까지니까 20인치 휠 장착하고는 오프로드 못 들어가,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휠하우스도 훨씬 더 커지고 타이어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웬만한 오프로드 들어가도 휠 안 긁힐 정도로 굉장히 큰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짠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이번에 디자인이 풀 체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벤츠 M 클래스, GLE 클래스는 안 바뀌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와, 여기 나름 이제 그 M 클래스에서 GLE로 넘어오면서도 계속 이 클래스의 시그니처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D 필러를 감추고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 사실 나름 굉장히 샤프하죠. 이게 쿠페가 되면, GLE 쿠페가 되면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쿠페가 되면 날렵하긴 한데도 불구하고 요 라인이 없어지는 거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예쁜 부분이긴 하죠. 네, 뒷모습은 디자인이 이제 리어 램프가 최근에 앞에서처럼 뒷모습에서도 최근에 바뀌고 있는 벤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좀 적용이 되어 있죠. 여기에 CLS에서 좀 약간 마름모를 납작하게 해서 옆으로 눕혀 놓은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었고, 또 지금 이제 CLA도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지금 계속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크롬을 둘러놨고요. 이게 차 폭이 2m가 넘거든요. 사실 경쟁 모델들 중에서도 폭에 있어서는 좀 제일 넓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와, 뒤에서 봤을 때 등발이 막 어마어마하죠. 와. 그리고 이쪽에 여기도 크롬으로 가드를 붙여놨고,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냐? 아, 너무 순진하게 막혀 있네. 실제로 머플러는 어디 쓴 거야? 아, 머플러는 좌우에 바닥을 향해서. 우와, 야, 신기하다. 그동안 이 스마트 트렁크를 항상 발로 찼는데 발로 안 차도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야, 새로운 발견이다. 물론 이거 트렁크를 열려고 엎드려서 손으로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스마트 트렁크는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누워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자, 일단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 길이가, 화물 공간의 이 길이가 짧아요. 보통 이 정도 큰 차면 길이가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 보통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요만큼 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2열 공간을 가서 보시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누워보기 위해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주셨대.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야,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렇게 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으로도 밀어도 밀릴 정도로. 근데 이거 뭐 시트 접으면 그러면 굉장히 넓겠죠. 아이고, 동굴을 들어오듯이 한참 기어 들어와야 될 정도로 넓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야, 좋다. 누웠을 때 머리하고 앞에 1열 시트하고 거리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1열 시트의 위치랑 이 끝까지의 위치는 다른 경쟁 모델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여기 시트가 이 라인이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이게 거의 앞에 붙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 라인이 여기랑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트 자체가 여기랑 많이 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열 시트를 한번 빨리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앉았을 때
높이는 최근에 모하비 XC90 뭐 그런 차들이랑 대체로 비슷합니다. 조금 더 높나? 아닌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앉았을 때는 머리가 살짝씩 닿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세우면 닿고 그냥 편안하게 앉으면 안 닿고. 여기는 당연히 닿죠. 여기도 각이 좀 많이 기울어 있네요, 생각보다. 일단 여기가 멀긴 굉장히 길긴 길어요. 요거 지금 제가 앞에서 운전해온 그 상태거든요. 이 정도면 경쟁 모델들보다 확실히 더 넓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이 방석 길이가 좀 짧은가? 그렇게 많이 짧은 것 같지도 않은데, 확실히 이게 공간이 넓은 게 맞는 거겠죠. 아까 딱 들어오는 순간 방석이 짧아서 이게 길게 느껴지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방석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확실히 2열 공간이 진짜 넓어요. 이게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7인승을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2열 시트 자체가 좀 앞으로 많이 당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 공간은 굉장히 넓고, 그게 안에 이제 3열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화물 공간은 굉장히 긴 반면에 2열 공간은 이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짧아가지고 공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건 슬라이드도 안 되는구나. 근데 이 차는 오히려 뒤에 화물 공간의 길이를 조금 손해보고 2열 공간을 더 넓힌 거죠. 전 이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화물 공간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이걸 접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뒤에 이제 뭐 승객들이 타시니까 자녀들이 타기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 공간이 넓은 게 훨씬 좋죠.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등받이 각도는 전혀 조절이 안 되네요. 야, 이게 GLE식이나 되는데 이 클래스인데도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전혀 안 되네요. 근데 조절이 안 되긴 하지만 편안하긴 합니다. 심하게 많이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살짝 기댈 수 있는 정도여서 각도는 뭐 무난하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에도 그 에어컨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C타입 충전기가 2개가 달려 있는데, 지금 저번에 EQC 시승하면서도 놀랐던 게 전부 다 C타입밖에 없어요. USB가 젠더가 하나 들어있긴 합니다만 기본 일반 USB는 꽂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컵홀더가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2열에도 히팅 시트가 3단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2열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경쟁 모델들 대비 상당히 넓은 점, 이 점은 진짜 만족스럽네요. 6 실린더 이렇게 써놓은 거 처음 봤어. 와, 야, 어떻게 이런 걸 쓸 생각을 했을까? 벤츠답지 않게. 예. 네, 증열 6기통 가솔린 3.0 터보 엔진입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은 367마력, 최대 토크는 51kgm를 발휘를 합니다. 변속기는 9단 9G 트로닉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증열 6기통이 최근에 새로 개발된 엔진이죠. 그동안 벤츠가 계속 V6 엔진을 쓰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아주 예전에 증열 6기통을 쓰다가 최근에 와서는 거의 계속 V6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증열 6기통 엔진을 새로 개발해서 넣었죠. 그래서 좀 특이하다. 여기 노출되어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증열 6기통인데도 이 커버는 꼭 V6 커버인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놨네요. 네, 지금 이게 GLE의 45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힘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367마력이면 예전에 400이 333마력급인 차들이 400이라고 이름들을 붙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출력이 367마력으로 올라가면서 450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 그리고 토크가 51인데, 근데 여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 가지고,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사실은 모터를 이제 스타트 제너레이터랑 통합을 하게 되는데, 어떤 모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힘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힘이 꽤 충분히 있는 스타트 제너레이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터보 차들이 초반에 이제 터보 레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전기 모터가 어느 정도 좀 감쇄를 해주고 커버를 해주게 되면 초반 응답성 자체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게 해서 지금 제로 100이 5.7초니까 5.7초면 이 큰 덩치를 생각했을 때 사실 힘이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하죠.
이제 지금 힘이 꽤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응답성이 진짜 괜찮아요. 가다가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아무래도 터보차들은 이렇게 기어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회전수가 올라갈 때까지 약간 좀 움찔하는 느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차는 응답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초반에 빠르게 반응하는 느낌들이 확실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컴포트 모드인데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렇게 돌아가 보면 컴포트 모드인데도 의외로 지금 롤이 별로 없거든요. 자, 지금 여기를 힘으로 밀어붙여 보면 지금 롤이 야, 진짜 롤이 없다. 와, 이게 그 컴포트 모드 때 승차감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고 나서 와, 느낌이 이것도 좋아요. 자, 지금 이제 수동 모드를 쓰고 있는데 이야, 진짜 덩치를 잊어버리게 만드네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 사실 벤츠가 이거로 이제 GLE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최근에 뭐 카이엔이라든가 아니 벤테이가라든가 또는 무루스라든가 이런 차들이 나오면서 이 차들이 SUV인데도 불구하고 코너링 실력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뭐 벤츠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벤츠 M 클래스가 보여주던 거동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일반 노면에서는 굉장히 매끄러운데 지금 산길에서 롤이 진짜 억제가 많이 되네요. 사실 신기한 게 아니죠. 요즘 이런 차들 이제 뭐 많이 있으니까. 근데 M 클래스에서 이런 거동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난 M 아니고 GLE야 뭐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너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스키드가 쭉 나지만 뭐 약간 오버 느낌이 살짝 나네요. 근데 지금 아까 타이어 보신 것처럼 이게 50 시리즈에 이게 굉장히 두꺼운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야, 롤을 이 정도로 억제해주고, 일단 뭐 이 그립 자체가 아주 좋을 수는 없죠. 타이어 자체가 보신 것처럼 50 시리즈 정도 되다 보니까 타이어가 눌리는 것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도 전체적으로 롤은 휘청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버티는 그런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제로백이 5.7초인 걸 감안하면 조금 더 밀어줘도 좋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차가 덩치가 워낙 크고 또 지상고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 가속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짜릿함이 조금 덜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5.7초면 얘보다는 좀 더 쏠 것 같은데 좀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M 클래스를 생각해 왔던 그 느낌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안정감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 일반 도로에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심하게 통통 튀지 않으면서도 안정감을 잘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뭐 서킷에서 집어 돌린다고 하면 그러면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게 그러려면 아마 얘도 뭐 63AMG급으로 올라가서 휠 22인치로 올리고 타이어도 한 35 시리즈 하다못해 40 시리즈 정도까지로 신고 하면, 그러면 뭐 서킷에서도 좀 재밌게 탈 수 있겠지만, 이 차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생활용, 에브리데이 생활용에 더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산길에서도 안정감이 상당히 좋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